그래서 이렇게 이동기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다 완독하고 저는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길라잡이 공길이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암기 과목, 그러니까 한국사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과목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할애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나 국어와 같은 언어 과목들은 우리가 그 과목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과목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한 만큼 점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에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쉽게 합격하지 못하고 올해 다시 시험을 봤을 경우 한국사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아주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를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까지 제가 봤습니다. 5점이나 10점,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게 하기도 이 영어라는 과목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어에 대한 공부 방법, 그리고 이 영어에 대한 공부 방향에 대해서 다른 과목보다 더 세심하게, 더 신중하게 그 방향과 방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지방직 시험 때 영어를 85점을 맞았습니다. 2019년도 지방직 영어가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올해는 그만큼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또 쉽게 나온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85점이라는 점수는 이 영어 때문에 이 시험이 떨어질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고 파트별로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도움이 되실까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시험 영어는 총 4부분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휘, 문법, 그리고 생활영어, 그리고 독해 부분, 이렇게 총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4문제, 문법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그리고 독해 10문제, 한 이 정도로 기준으로 독해가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또 문법이 한 문제 정도 덜 나올 수 있고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 정도 폼 안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험에 문법 하나, 어휘 하나, 독해 하나 이렇게 틀려서 85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4가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공무원 영어의 시작은 공단기에 계시는 이동기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는 4가지 파트 중에서 문법 부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동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동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이동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공짜도 몰랐던,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공시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선생님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물론 선생님들의 샘플 강의를 분명히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선택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선택하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느냐 였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을 할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저의 수험 생활의 어떠한 태도, 일관된 저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과 또 다른 동기유발을 위한 다른 말씀들을 특별히 많이 하시지 않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공무원 영어가 어떠한 영어인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희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기출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의 이론 강의를 듣고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 투부정사나 동명사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면 바로 문제를 푸실 때에 기출을 분석해 주시고 또 기출 문제를 바로 풀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기본 강의 듣는 시간들은 매우 길었지만 그 긴 시간 안에서 저는 이제 공무원 영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무원 영어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동희 선생님의 설명 아래에서 저는 조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희 선생님의 문법 강의는 기본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추천해줄 만한 정말 좋은 강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희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다 완독하고 저는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동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경험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문법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법 문제를 이제 풀어봤는데 이제 그게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게 다 내가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문법 문제를 풀면은 틀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법 문제를 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문법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내 문법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는 것과 이 문법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희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고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만 이 문법 문제를 또 볼 수 있는 이 문법 문제를 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또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 이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완벽하게 아는 것과 공무원 영어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무원 영어 시험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문법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생각하면서 영어 문법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책과 강의들을 검색을 하였고 그 검색을 하던 중에 한 가지 강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은 공단기에 계시는 심우철 선생님의 문법 풀이 전략서라고 하는 강의였습니다. 이동기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영어의 문법에 대해서 저에게 잘 설명해 주셨다면 심우철 선생님의 이 문법 풀이 전략서 강의는 제가 공무원 시험의 문법 문제를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태도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저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내 머리에는 문법에 대한 이론이 다 정립되어 있지만 그 정립된 내용들이 이 문법 문제를 봤을 때 그것들이 생각나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 문법 문제를 못 풀 때, 특별히 채점을 하고 정답을 봤을 때 내가 분명히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문제를 틀리거나 굉장히 문제를 풀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 해소하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문법풀이 전략서라고 하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분명히 정답을 보면 해답을 보면은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정작 문제 풀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틀리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제가 도움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문법도 어휘와 마찬가지로 단어를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법의 포인트들도 우리는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암기되어 있을 때 이제 그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문법에 대해 아는 것이라면, 콤마 다음에 대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가 무엇인지, 문법적인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문법을 아는 것이지만,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완전한 문장이 오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듯 문법을 아는 것과 문법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암기하면 그 단어를 봤을 때에 그 단어의 뜻이 생각날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단어의 반대말도, 또 비슷한 단어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를 볼 때에도 문법 문제 안에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들을 봤을 때 문법 포인트들이 그 단어의 뜻과 같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생각날 때 우리가 그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when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w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문법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when이 시간의 부사절로 사용될 때 현재 시제는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en의 첫 번째 문법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 의문사로 사용될 때 시제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완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when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when의 문법 포인트는 만약 부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when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법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이 when은 시간의 부사절로 사용됐을 경우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따라서 when과 will은 같이 올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when이 의문사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when이 관계부사로 사용되었을 경우 그 when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해야 한다. 완전하지 않으면 틀리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법 문제에 w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였을 바로 그 즉시 이 세 가지 문법 포인트가 생각이 나야 그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국가직 9급 가형 영어 5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2번 선지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쭉 문장을 봤을 때 문법 포인트를 정확히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when의 세 가지 문법 포인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암기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when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when에 세 가지의 문법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when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when 뒤에 will이 오면 틀리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문법 포인트가 암기되어 있다라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보면은 when 다음에 will이 나왔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 포인트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다면 문법 문제를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이 문법 문제를 딱 보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풀 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법에 대한, 문법 포인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암기가 되어 있어야 그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제가 사용했던 팁 중에 하나는 이거냐 저거냐 라는 생각을 늘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보기를 볼 때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보기를 보면 정말 머리가 하얘집니다. 정말 막연하게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단어를 볼 때 이거냐 저거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형용사가 있다면
이게 형용사냐 부사냐, 부사가 있다면 이게 부사냐 형용사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what이 있다면 what이냐 that이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that에 대한 문법 포인트들이, what에 대한 문법 포인트들이 생각이 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much가 보이면 much냐 many냐, many가 보이면 many냐 much냐, 그렇게 스스로한테 묻는 겁니다. 현재 분사가 있으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묻는 것이고, 동명사가 보이면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그거에 대응하는 짝들이 있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 또 투부정사는 동명사, 수동태는 능동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법 문제를 볼 때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는 이것이 복수가 맞느냐 단수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들의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생각한다면 문법 문제의 정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방직 2020년 지방직 또 영어 5번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 좋은 보기가 이제 1번인데, 정말 그냥 보면 너무 막연합니다. 1번부터 뭐를 봐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mu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uch냐 many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있는 stars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형이기 때문에 much보다 many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uch냐 many냐 우리가 반대로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2번도 수동태가 있습니다. 근데 excited냐 exciting이냐, 수동태가 보이면 능동이 맞는 것이 아닌가 수동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국가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직 문제 중에 1번 보기를 보면은 도우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도우즈냐 that이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수냐 복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보는 것보다 이 문법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데, 답에 접근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과 같은 지방직 5번의 보기 4번과 같은 문제는 관용어가 나오는, 관용구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우기만 하면, 암기만 한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귀찮을 수 있습니다. 문법을 이해하는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문법사항을 암기하고 관용어들을 외우는 것이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많은 합격자들이나 그리고 고득점자들은 이건 기본으로 다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이거 암기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암기할 내용들은 꼭 잘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법의 핵심 포인트들을 암기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에 다가가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머리는 하얘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법의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은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복수가 나오면 이거 단수가 아닌가, 능동태가 아니면 이건 수동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 푸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보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다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보기에 하나 혹은 두 개, 많아봤자 3개가 넘지 않는 문법 포인트 안에서 보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각각의 모든 명사나 정말 잘 나오지 않는 문법 포인트까지 우리가 그것을 볼 시간도 없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문법 포인트들 몇 개만 집중해서 본다면 그 안에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다 틀릴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우리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동희 선생님에게
공무원 영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심우철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보기를 보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어 문법은 문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하는 그런 또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 정말 좋은 문법 포인트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많이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연습을 손진숙 선생님의 900제 그 문제집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동기 선생님의 700제라고 하는 문제집과 손진숙 선생님의 900제 문제집 많이 보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700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우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새롭게 또 영어 문제를 집을 또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손진숙 900제를 제가 사서 풀게 되었습니다. 이 손진숙 900제는 제가 풀었을 때만 해도 앞부분은 OX 퀴즈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보기가 4번까지 있는 실전 문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개정돼서 900제 전부가 OX 문제로 이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00제를 회독할 때도 저는 사실 실전 문제는 거의 회독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풀고 앞에 OX 퀴즈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정말 여러 번 계속 풀었습니다. 이거 OX 퀴즈 안에서 이 지문이 옳으냐 그르냐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은 결국에는 내가 보는 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옳은 것을 고르고 틀린 것을 골라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진숙 900제가 이제 OX로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손진숙 900제를 통해서 정말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X로 된 좋은 문장들, 좋은 문제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술이 생기면 공무원 영어 문법은 아마 다 맞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공무원 영어 문법을 잘 마무리하였고 또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영어 문법 공부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무원 영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성실하게 하나하나 잘 이해하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있어야지 다음 단계, 그리고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한 달 동안 이동기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이 단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영어 문법 문제 안에 있는 보기를 보는 눈을 기르는 단계입니다. 이 문제 안에 있는 보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앞에 1단계에서 배운, 1단계에서 정리한 이론을 토대로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을 암기함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 부분을 우리가 게을리 한다면 이 문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정리를 1단계에서 했다면 2단계에서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을 암기하고 또 보기를 봤을 때 그 문법 포인트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하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어 문법 준비의 세 번째 단계는 그 두 번째의 단계 동안 얻게 된 그 눈을 계속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문장들을 반복해서 풀어보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완전 새로운 문제를 계속 푸는 것보다 정말 좋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문장들,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풀었을 때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는 문법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실전에서 시험 볼 때에 또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것들을 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정말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을 반복해서 또 보고 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 문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무원 영어 문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들을 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영어 문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어 문법의 3단계, 이 3단계는 꼭 지키시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법 4문제를 다 마칠 수 있는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좀 더 공무원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또 생각나는 것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잘 준비하여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길라잡이 공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